달서구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과 백신 접종 유도를 위한 백신 접종 챌린지 및 캠페인 운동을 펼칩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달성문화원에서 합풍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화원은 16일 보화원 해관 4층 승당홀에서 제64회 보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16일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업계의 내수 진작과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K-아이웨어 브랜드 수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9월 26일까지 대구포럼 시를 위한 놀이터전을 개최합니다. 달서구는 배실웨딩공원의 행복화 포토전을 배경으로 찰칵 행복화와 함께 사진 영상을 7월 8일까지 공모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과 백신 접종 유도를 위한 백신 접종 챌린지 및 캠페인 운동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달서구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 및 직원들이 참여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백신 접종 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깨침머 세이프 봉사단이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볼리 내거리, 신월성 내거리 등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청춘봉사단, 선배시민봉사단, 달로대봉사단이 참여해 6월 9일에서 11일, 15일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곡 장미공원과 와룡시장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 인증 및 백신 접종 홍보판을 들고 사진 촬영 후 SNS에 게시하는 등 SNS를 활용한 백신 접종 챌린지도 병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담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에 동참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챌린지 활동과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달성문화원에서 합풍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단오날에 전시회를 열어온 합풍전 부채 전시회가 올해로 9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엄요한 달성문화원장과 금동효 작가, 그리고 한국화 수강생과 무건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비슬산과 같은 달성군의 명소를 옮겨 담은 부채들과 보기에도 시원한 수목이 그려진 산수화, 그리고 개성 넘치는 소재 등 각자의 주제와 색채감을 살린 작품들이 많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엄유한 달성문화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이 작품 활동에 매진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고 전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풍전의 의미는 다가올 여름을 앞두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명절 단오를 되새겨보자는 뜻을 가진 부채 전시회라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와 풍류를 부채라는 소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올해로 9번째입니다. 저희 회원들의 부채 전시회를 여기 달성문화원 전시실에서 하는데 다양한 볼거리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더 좋은 작품으로 해마다 여기 달성문화원에서 부채 전시를
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원에 하풍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빨리 요즘 이 시기가 좀 해소가 되어서 많은 행사가 공개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편 하풍전 전시회는 6월 21일까지 달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은 16일 남구 대명동 소재 보아원 회관 4층 승당홀에서 제64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아상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전통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 매년 보아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초청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제64회 보아상 본상은 경북 영덕에 거주하는 최중훈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효행상 14명, 열행상 2명, 선행상 6명 등 총 23명이 보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아상 본상을 수상한 최종훈 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셨고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기항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치매와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필하고 직접 농사까지 지으며 마을 대소사, 기륭사까지 챙기는 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기감이 되는 바 보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보아원은 1956년 대구 경북 효행사업의 선구자인 고 승당 조용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돼 1958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해까지 182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6일 오후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도시철도 X코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철도 X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경북대와 X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하는 12.3km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작년 연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X코선 사업 책임 기술자로부터 주요 사항의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노선과 정거장 위치, 그리고 기존 도시 철도들과의 환승 방법 등을 결정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예상되는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X코선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X코선이 2028년 준공되면 환승역 증가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용역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X코선의 총 사업비는 6,711억 원으로 길이는 12.3km에 달하며 정거장은 10개소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확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업계의 내수 진작과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K-아이웨어 브랜드 수주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구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안경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내 안경기업 15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바이어 간의 1:1 상담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수주 활동과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으로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 바이어 간 실시간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대구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9년부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수주회를 포함하여 유통 거점, 브랜드 상담회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위한 주제 발굴 기획전 대구포럼을 신설하고 9월 26일까지 대구포럼 시를 위한 놀이터전을 개최합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대구미술관의 방향을 제시할 대구포럼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이슈를 창출해 매년 국제적 수준의 전시를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시의 다양한 외피를 입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시인이 언어로 이미지를 직조하듯 예술가는 물감으로, 흙으로, 영상으로 또는 빛이나 TV로 하나의 물성을 가진 유형의 언어를 만듭니다. 박형기, 백남준, 이강수, 이정 등 8작가는 새로움을 향한 저항과 모험, 자유로운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때로는 은유와 유머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을 드러냅니다. 전시를 기획한 이정민 학예연구사는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한 편의 시를 위한 예술가의 호흡을 함께 느끼고 상상하며 마치 하나의 시처럼 전시를 읽게 되고 마침내 자신만의 시를 품고서 전시장을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배실 웨딩공원의 행복하 포토존을 배경으로 찰칵 행복하와 함께 사진 영상을 7월 8일까지 공모합니다. 응모는 누구나 가능하며 배실 웨딩공원에 설치된 행복하를 배경으로 사진 영상을 현장 방문 촬영하거나 달서구 홈페이지에 행복하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달서구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게재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SNS 중 한 곳에 게시 후 해당 게시글 URL을 달서구 페이스북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34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만의 의미를 부여한 특별상 1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상의 의미는 7월 13일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결혼 문화를 주민과 함께 펼쳐나가는 다양한 결혼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공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소식입니다. 15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1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마술 공연 관람 신청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서도서관이 선보이는 7월 3일 오후 2시 MAG팀의 코미디 마술 공연은 국제마술대회 챔피언 최효원과 코미디언 조래훈으로 구성된 팀으로 콩트, 참여형 마술 등이 어우러진 코미디 스토리텔링,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를 공연하며
시원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진행 예정이며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관람 신청은 15일부터 달수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초등학생 이상 주민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 2021 스마트 리빙 클럽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6월 28일까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달서구 스마트 리빙 클럽 참여자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 클럽은 지역 주민들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도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계기 마련을 위해 운영합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형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7개 기업 선정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의 육성 사업 중 사회적 경제 자립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시설, 장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달성군이 자체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 기업에 총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달성군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경제 협업업체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개 기업에 총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이 100% 유기농으로 키운 보리를 첫 수확한 소식입니다. 14일부터 3일간 열린 보리 수확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자른 보리는 달성습지생태학습관 광장으로 이동해 가로, 세로 각각 10m 깔판 4개에서 2일에서 3일 동안 자연 건조하게 되며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생태해설사 30여 명 및 자원봉사자 120명이 함께 도리깨와 막대기 등으로 일일이 보리대를 때려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해 수확한 보리는 10월경 달성습지에 날아와 쉬어가는 흙두루미 등 칠새들의 먹이로 사용할 예정이며 수확한 보리 중 일부는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진정되면 하반기 각종 행사장에 제공해 시민 체험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달성군에 찾아가는 비대면 농산물 가공 교육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8일부터 생활개선 회원 및 농촌 여성 7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쌀 조청, 영양 강정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센터는 전통 식문화 전승 및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법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달성군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인 육아찹쌀, 조청, 아로니아 분말과 6종의 견과류를 이용한 전통 간식 쌀 조청 영양 강정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대해 교육 영상을 사전 제작하며 달성군 생활개선 회원들이 직접 교육 재료를 소분 및 포장해 재료 키트를 만들어 읍면별로 개별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 영상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개별 배송된 재료 키트를 이용해 각자의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제1여자상업고등학교가 7년 연속 대구 상업경진대회를 휩쓴 소식입니다. 제1여상은 지난 5월 대구 시내 6개 상업계 특수화 고등학교 학생들 146명이 참가한 제11회
대구시 상업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 학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회 대회에서 3회 대회까지 3연패를 달성한 이후 다시 5회 대회부터 이번 11회 대회까지 연속으로 최우수 학교상을 수상해 대회 7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상 7개, 은상 9개, 동상 7개를 수상해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서중학교 신입생들의 새내기 100일 잔치 이야기입니다. 9일에 열린 행사는 신입생의 안정적 적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축하의 장, 감동의 장, 비전의 장 3부로 진행됐습니다. 축하의 장에서는 난타 공연과 케이크 점화식,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득담으로 신입생들의 지나온 100일을 축하했고, 2부 감동의 장은 새내기의 100일간의 기록과 선배들의 응원 영상, 그리고 1학년 주제 중심 통합 수업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K어울림 창작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부 비전의 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에 대한 다짐을 나누며 중학교 생활에 대한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 번째는 볼리중학교의 전교생 참여형 언택트 행사 소식입니다. 5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운영하는 2021 새솔 미니 콘서트 행사는 6월 10일 3회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는 미래 학교 지정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새 볼리중의 특색 행사로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존감을 향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오고 싶은 학교, 웃음이 넘치는 학교라는 큰 주제로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또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기존 공연의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원고등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부, 사랑의 열매, 삼성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업 푸른 코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원초등학교는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지지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푸른 코끼리 지지클루 활동 참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원초 동아리 회원은 지난 2일 월광수변공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월천초등학교의 행복우산 대여 소식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행복우산 대여 사업은 올해 3월 학생회에서 우천시 우산 대여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참여 예산으로 우산 및 우산 꽂이를 구입하고 학교에 비치 후 자율적으로 우산을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경희 교장은 학생들이 행복우산을 자율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경험을 통해 공용의 물건을 아끼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시민의식 및 책임감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갈남학 효자비각과 응암리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덕곡마을 입구엔 작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효자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의 광풍을 피한 제갈남학 효자비각으로 불리는 이 비각은 1937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제갈남학의 아들 제갈두군이 아버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지금의 것은 1979년 새로 중수한 것입니다. 기와를 얹은 방형 흑돌담에 둘러싸인 효자비각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겹쳐마 맞배 지붕 양식으로 비각 내부에 효자 제갈 남학비가 있고 그 뒤 벽면엔 아들 제갈두건의 원운씨와 서흥인 김인식이 짓고 포산인 곽제가 쓴 효자비각 기문이 걸려 있습니다. 자료에 응암리는 내방마을 앞에 매가 와서 오는 큰 바위가 있어서 혹은
매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생긴 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연 부락이나 산 이름에는 매 응자가 들어간 예가 많은데 응자가 붙은 마을이나 산에는 대체로 옆으로 툭 붉어져 나온 바위나 높이 솟은 바위가 있습니다. 매방에도 예전에는 그런 바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의 응암리는 예전 응암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상전 벽해, 뽕나무 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됐다는 게 정말 실감나는 동네입니다. 지금까지 6월 17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6월 15일 달성군 아빈면 양파 작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작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남명숙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사문진 주막촌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대구시 연합회 이장기 회장을 비롯한 8개 구군 지회장 9명은 지난 6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비슬산 창고 케이블카 건립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 연합회는 그동안 노인들의 관광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케이블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복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장기 연합회장은 케이블카 사업을 단순히 수익 사업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회의실에서 대구택 노동조합과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결혼장려 사업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구택 노동조합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양 기관의 합의로 성사됐으며 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결혼장려 지원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저출산에 대비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고 결혼 공감대 확산과 미혼 남녀 만남 등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구택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과 더불어 유기적인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해 한 단계 비상하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119 구급대 출동 및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한 119 안심 콜서비스 등록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119 안심 콜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신고자의 관련 정보가 구급대원들에게 전달돼 환자의 병력 및 복용 약물 등을 미리 알고 출동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는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됨에 따라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록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김송호 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촘촘한 안전복지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119 안심콜 서비스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119 안심콜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